그런데 그 건물 하나에 스타벅스가 임차를 하고 있었는데 스타벅스가 거기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약 시점이 되니까 완전히 스타벅스가 의리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건물에 외부인이 들락날락 하는 게 싫다 해가지고 스타벅스를 내보낸 사례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네케라 민경남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또 이 얘기 해주시나요? 오늘은 갑을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제 갑을 관계는 항상 바뀐다.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을 관계라는 거는 절대 안 바뀌는 거 아닌가요? 제가 몇 개 이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히 은행이 갑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을 건물주가 이제 돈을 빌리는데 80억, 90억을 빌린다고 칠게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은행이 갑이 돼요. 그런데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에서 10억, 20억을 빌린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요, 은행이 을이 됩니다. 건물주가 갑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막 은행 지점장님이나 센터장님이나 높은 분들이 막 찾아오셔가지고, 저희가 금리 싸게 해드릴 테니까 저희 은행 좀 써주세요. 저희 돈 좀 빌려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히려 돈을 더 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단 말씀이시죠? 네. 제발 빌려가 주세요. 저희가 금리를 깎아드릴게요. 아니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드릴게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오히려 을이 되는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왜 그런 은행장들이 와서 돈을 자꾸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자 소득을 발생시키잖아요. 은행이라는 거는 돈을 맡아주고 적은 이자를 내주고 그리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예금과 대출의 그 차이, 예금과 대출의 그 마진을 가지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금융업인 거죠. 싸게 조달해서 비싸게 수익을 내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갑을 관계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또 이번에는 이제 건물주하고 스타벅스하고 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조건 스타벅스가 갑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갑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건물주하고 고정 임대료 계약을 잘 안 해요. 매출 연동 계약을 해요. 자기들이 커피를 이번 달에 1억을 팔았다. 그러면은 거기에 12%, 1200만 원, 15%,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출 연동된 임대료를 지급을 해요. 그러면 스타벅스는 매출이 잘 나오니까 그런 임대 계약이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거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계약입니다. 왜냐면요, 그러니까 건물 투자라는 건 굉장히 거대한 자본을 넣어서 중위험 중수익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반면에 커피는 그렇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간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아예 사업 영역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임대료가 중요하고 나중에 자산을 팔 때도 딱 정해진 임대료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말이 쉽죠. 매출이 겨울에는 어떻고 여름에 어떻고 성수기 어떻고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그 순간 다 그 자산의 가치가 훼손돼 버려요. 그래서 스타벅스 정도 신용도가 높은 기업이나 그렇게 매출 연동, 그 매출 자료를 그래도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믿고 계약을 해주죠. 그 외의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주들이 매출 연동 계약을 잘 안 해줍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본 사례인데 어떤 펀드가 건물을 여러 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물 하나에 스타벅스가 임차를 하고 있었는데 스타벅스가 거기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약 시점이 되니까 완전히 스타벅스가 을이 되는 거예요. 저희 꼭 재계약하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재계약은 해줄 텐데 우리 다른 건물 스타벅스 입점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완전 바뀌었네요. 완전 가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스타벅스가 원래 같으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인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모 은행 이야기예요. 1층에 스타벅스가 거기도 장사 엄청 잘 되고 임대료를 잘 내고 있는데 재계약 시점에 재계약 안 하고 계약을 그냥 종료해버렸어요. 그 건물주가 이 건물은 자기들 사옥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와가지고 막 엘리베이터 타고 화장실 타고 같이 섞이고 하면서 직원들끼리 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새나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그깟 임대료 우리는 필요 없다. 나가라. 더 이상 우리 건물에 외부인이 들락날락 하는 게 싫다. 해가지고 스타벅스를 내보낸 사례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반대로요. 애플이나 블루버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애플이나 블루버틀은 제가 생각했을 땐 스타벅스보다 유치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요, 개수가 적으니까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거의 매장 수가 2,000개 가까이 돼요. 근데 애플이나 블루버틀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건물주랑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건물의 그 간판까지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블루버틀이나 애플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들어올 테니까 간판은 우리는 이렇게 할 거고 앞으로 새로운 임차인을 받거나 할 때 간판 같은 거 우리랑 상의해야 돼요. 건물주 위에 있는 거네요. 네.
근데 그들도 알아요. 자기네들이 건물 얼굴에 입점을 하면 건물이 얼마나 살고 그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어떤 식으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건물이 뭐 외관상 특별한 건물이 아닌데 이 건물은 강남역 몇 번 출구 스타벅스 건물 몇 층으로 오세요,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성이 생긴다는 말씀. 그게 이제 가격에도 큰 영향을 미치나요? 많이 미칩니다. 이번에는 이제 명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잘 아시는 뭐 롤렉스 시계나 에르메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고객인데 내가 갑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못 사요. 돈 있으면 사는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 롤렉스 같은 경우는 입장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매장을 들어가는 것조차가 어렵다고요? 네, 그냥 들어가서 잠깐 구경은 할 수 있는데요. 매장 예약을 하는 게 요새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 월말에 12시 땡 하면은 인터넷으로 초고속으로 이렇게 다다다닥 예약하는 게 있는데 한 번도 못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인기 있는 시계 구하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고객이니까 내가 갑인데 그런 번거로운 짓 못하겠어, 이런 분들은 이제 못 사는 거고요. 시계 매장 가서 제가 뭐 이런 사람인데 저한테 제발 시계를 파세요, 저한테 시계를 팔면은 이 브랜드의 가치도 올라갈 거고요, 제가 소중히 잘 간직할 겁니다, 어디다 되팔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시계를 구하거든요. 철저히 갑을 관계가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파는 사람이 갑인 거예요. 이번에는 부동산을 살려는 사람과 공인중개사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볼게요. 고객이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중개보수를 주니까 고객이 갑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중개보수를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0.99%를 드려요. 그러면은 당연히 고객이 갑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0.1%, 0.2%, 뭐 아니면 공짜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중개사가 갑이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뭐 내가 집을 이제 언제까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갈아탈 집을 샀어요. 근데 잔금 기간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나는 언제까지 집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때는 완전히 중개사가 갑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개사가 열심히 해주냐에 따라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중요하니까요. 중개사가 이 집을 설명을 할 때 뭐 이 집은 뭐 터가 좋은 집이고요, 뭐 주인이 좋고요, 뭐 이런 절대 계량화할 수 없는 이야기 몇 마디에서 사람들이 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개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건 또 재밌는 건데요.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이제 갑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아내가 갑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회사를 다닐 때는 아니면 뭐 고객이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상사가 오늘 저녁에 회식하자, 그럼 뛰어가야죠. 고객이 지금 잠깐 오래,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이런 걸 다 초월한, 그러니까 아예 그러니까 비즈니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투자로 부자가 돼가지고 거래처도 없고 뭐 상사도 없고 이런 형들은 형수님이 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지금 나오래 이러면 형수님이 왜 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표님은 배우자분하고 갑을 중에 어느 위치에 속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좀 금일은 갑이라고 모든 상황에서 갑이 아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은행과의 관계, 스타벅스와의 관계, 블루버틀, 애플, 롤렉스, 에르메스 뭐 이런 상황에서 갑이 항상 갑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갑과 을의 지위에도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내가 갑이더라도 을을 대할 때 이렇게 너무 소위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안 하시고 예의 바르게 항상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시네케라 민경나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